자, 이제 419페이지예요. 환매 특약 등기하고 한 장 넘겨보시면 신탁 등기가 나와요. 신탁.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요. 소유권 등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동시 신청이 되는 게 있어요. 동시 신청. 만약에 한다면, 그게 이제 동시 신청이 되는 등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환매 특약 등기하고, 환매 특약 등기하고, 이제 신탁 등기 얘기하나.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책에 환매태약 등기하고 신탁 등기를 같이 묶어서 같이 이제 환매태약 등기 나오고 신탁 등기 서술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시합니다. 무슨 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환매태약 등기 먼저 갈게요. 자, 부동산이 있는데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자, 소유자인데, 자, 을한테 팔아요. 그럼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하는데 이 매매 계약을 하는데요. 자, 특약을 하나 해요. 특약을 안 할 수도 있는데 통상 그냥 매매 계약만 하잖아요. 근데 특약을 해요. 자, 무슨 특약을 했나 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이 을한테 자, 내가 이거 파는데 내가 나중에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파는 건데 내 나중에 요 부동산 내가 다시 사올게. 미리 좀 예약하자. 이해되셨습니까? 나중에 다시 사온 것을 미리 예약해 놓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 좋아? 그럼 넌 나중에 다시 사갈 수 있어. 라고 합의할 수 있다고. 이런 특약을 환매 특약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 환매 특약. 다시 사올 것을 특약, 예약하는 거예요. 자, 환매 특약인데, 그럼 환매 특약을 했으면 이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으로서 할 수 있어요. 하는데 그러면 갑에게 환매권이 생깁니다. 환매권. 자, 환매권자는 매도인이에요. 판 사람이 다시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이 뭐가 된다? 환매권자가 됩니다. 근데 이 환매권은요, 채권이에요. 채권. 물권이 아니라 채권.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자, 그런데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등기하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팝니다. 자, 환매 투약을 했어요. 그럼 다시 사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받고 이거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팔 수 있잖아요. 내 거 내가 파는데.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갑에게 환매권이 있는데 제3취득자 병한테 야, 나한테 다시 내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죠. 할 수 없다. 원칙은. 왜요? 채권이니까. 그러면 갑은 누구에게만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을에게만. 이 환매태약을 한 을에게만. 이게 당사자에서만 효력이 있다. 채권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런데 갑에게 이 환매권이 있다고 등기를 해두면요. 등기를 해두면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들었습니까? 그래서 민법에서 이제 채권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부하시는 거죠. 보세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병이요. 을한테 살려고 해요. 병이 을한테 살려고 해요. 등기부를 보겠죠? 등기를 봤더니 갑에 뭐가 있어? 환매권이 등기돼 있어. 그러면 병이 을한테 살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아, 갑이 나중에 다시 찾아갈 수도 있구나. 그 부담을 안고 산 거란 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등기를 해두면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 공부하는 겁니다. 등기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 예, 그래서 요 환매권 등기 어떻게 하느냐. 이걸 공부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개념을 잡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매, 근데 가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 환매 특약 왜 해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는 아주 순수한 의미의 환매 특약 등기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도 그거 내는 거고요. 근데 현실에서
실무에서 한매태약 등기하는 경우는 담보 목적입니다. 담보 목적. 어떤 말이냐면 갑이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이 필요해. 이 물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럼 돈이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물건 팔면 되지. 그죠? 팔면 되죠. 그런 방법도 있고, 안 팔고 담보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대출만 나오면. 그럼 여기다가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거죠.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럼 우리 저당권 등기하죠. 그럼 소유자는 그대로 갑인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일단. 담보권, 저당권, 소유권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당권 하나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빌리면서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러면서 내가 돈 갚으면 다시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돈 갚으면 내가 찾아오겠다. 그러면서 한매태약을 등기하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보통 실무에서는 한매태약이면 담보권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이 돈 빌려갔나 보다. 그죠? 그래서 돈 갚으면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미리 예약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있으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등기를 할 때요. 이 등기, 환매특약 등기. 자, 환매특약 등기. 환매특약 등기. 우리는 이제 요 등기 공부합니다. 환매특약 등기. 민법상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계약 먼저 하고요. 매매계약 먼저 하고 나중에 특약 이런 건 안 됩니다. 하려면 언제 해야 돼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등기도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 그래서 환매특약은 했는데 등기 안 해도 된다?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해주고 환매특약 등기는 안 해놨다. 그럼 대항력이 없는데 다음날 나 한매태약 등기도 해주죠 라고 하면은 등기소에서 안 받아준다 이 말이에요. 하려면 언제 해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동시 신청. 동시 신청하는데 신청서를 따로따로 냅니다. 예. 동시 신청하는데 예, 여기서 신청서를 따로따로 내요. 자, 요거 있으면 좀 헷갈리실까? 병 있으면 자,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도 내고 한매특약 등기 신청서 냅니다. 두 개를 동시에 내라 이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씩 내면 안 받아줍니다. 자, 그럼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요. 첨부 서면을 볼게요. 그냥 책은 좀 이따 읽고 개념 잡을게요. 이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를 누구 쓸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갑이죠. 매도인 갑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 이렇게 씁니다. 자, 환매특약 등기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누구 쓸까요? 을을 써요. 환매특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를 등기하는 거예요? 갑의 요 권리를 환매권을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매특약 등기에서는 매도인이 즉 환매권자가 매도인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요 등기하고 요 등기는 입장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를 신청할 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의무자가 누구요? 갑이잖아요. 갑. 의무자가 갑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첨부 서류에 갑의 등기 권리증 내야죠. 우리가 통상 팔 때 매도인의 등기 권리증. 그럼 한매특약 등기할 때 매수인의 등기 권리증 내라? 말이 안 되지. 한매특약 등기 신청서의 첨부 서면으로 한매특약 등기 첨부 서면으로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내라? 말이 안 돼요. 왜? 등기 의무자는 매수인, 아직 등기가 안 된 사람입니다. 권리증이 있을 수가 없다. 자, 요거 문제 내는 거예요. 자, 서로 입장이 반대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환매특약 등기 했어요. 자, 그럼 갑에게 환매권이 있죠. 자, 그럼 이 환매권이요. 소멸 한다 하면. 소멸했다. 그러면 이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하겠죠. 자, 말소합니다. 갑에게 환매권이 있다고 등기한 게 환매특약 등기예요. 환매권이 소멸하면 이 환매특약 등기를 말소합니다. 환매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환매기간이 경과한 경우. 우리 민법상 환매기간은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을 못 넘어요. 환매특약 할 때 10년 안에 찾아갔다 그런 건 안 돼요. 5년 안에 찾아가야 돼요. 5년 안에. 그래서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했어요. 특이하게. 자, 그런데 5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 갑은 환매권 쓸 수 없다고. 소멸한다고. 그러면 이제 요 환매특약 등기는 뭐 한다? 말소시킵니다. 어떻게? 공동신청. 공동신청.
당연히 신청해서 말소예요. 자, 한매 특약을 취소했다. 또는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매매 계약 취소되면 이것도 같이 취소되는 거죠. 왜? 이건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 한매권 없어진 것이니까 말소합니다. 어떻게? 공동 신청.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요, 다시 찾아와. 다시 찾아와. 한매권자 갑이 다시 찾아와. 이게 환매예요. 환매. 이때 환매한다는 것은 다시 찾아오는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팔 때 한 것은 환매가 아니라 특약이에요. 팔 때는 이것을 미리 예약한 거고 진짜로 찾아오는 게 환매입니다. 되셨죠? 예. 팔 때 하는 것은 환매 특약이고 진짜로 찾아오는 게 환매라고요. 그럼 이때 우리 등기법의 입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예요.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다시 환매해 오면 다시 갑 앞으로 등기를 할 때 등기 형식은 이전 등기로 하래. 이전 등기. 다시 갑 앞으로 이전 등기. 이게 뭔 말이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게 뭔 말이냐면 당연한 건 아닙니다. 이게 말소 등기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상. 무슨 말이냐면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시켜 볼까요? 말소. 그럼 누구 명의로 돌아가요? 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명의를 말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을 말소를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환매권을 행사할 때 이론상. 그런데 우리 등기법의 입장은 이것을 말소하지 말고 다시 등기하래요.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건 공동신청이에요. 당연히 등기는 공동신청. 그럼 이걸 찾아왔어요. 찾아왔어. 그러면 환매권 소멸하나요? 소멸하죠. 써먹었잖아요. 이제 다시 원하는 목적 다 달성했습니다. 그럼 갑의 환매권은 소멸해. 그럼 그때도 말소하는데 그때는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그 원칙은 공동 신청이에요. 예, 그런데 저렇게 해서 즉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매권이 소멸될 때는 이 등기하면서 신청받아서 이거 하면서 이 환매특약 등기는 어떻게 하더라? 직권 말소합니다. 시험은 예외적인 게 잘 나오니까 이게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달달달 외우시다가 환매특약 등기는 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어떻게 말소하는데? 신청 말소하는데 딱 하나 뭐 할 때는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럼 공동 신청 말소할 때는 언제예요? 요거 이외의 사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매권 행사 이의 사유로 말소할 때는 무슨 말소고? 공동 신청 말소고.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가면서 환매권이 없어질 때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한다. 여기까지가 환매특약 등기의 절차상 개념들인데요. 등기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소유권 보존으로 할까요? 네, 소유자 갑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팔았어요. 2번 소유권 이전. 원인은 시험 문제에 지문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대로 써드립니다. 소유자 을. 자, 이렇게 했어요. 갑이 을한테 판 거예요. 팔았는데 그냥 매매가 아니라 뭐가 붙어있는 매매. 환매특약이 붙어있는 매매다. 그래서 환매특약부 매매 이렇게 씁니다. 을 앞으로 환매특약부 소유권 이전 등기 했죠. 자,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요 등기까지. 그 다음에 무슨 등기예요? 환매특약 등기.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긴 돼요. 대신 안 하면 대항력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한다 칠게요. 그러면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에 합니다. 여기다가 환매특약. 자, 이렇게 써요. 환매특약. 환매권자 갑. 파는 사람이 다시 사오는 사람이에요. 환매권자 갑. 원인은 요 환매특약 이렇게 쓰고 원인은 특약 이렇게 씁니다. 특약. 요 등기는 2번에 붙어있는 등기예요. 2-1 부기 등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또 나왔네. 환매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다. 환매특약 등기 부기 등기다.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요 등기까지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이 다시 찾아갑니다. 자, 요 등기 할게요. 다시 찾아가. 그러면은 3번 하고 소유권 이전. 소유자 갑.
이제 목적대로 찾아갑니다. 원인은 환매. 이게 환매입니다. 환매 특약 등기 원인은 특약. 환매권 행사. 이게 환매권 행사 찾아가는 거, 갑이 찾아가는 거. 환매권 행사는 환매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찾아갔어. 그러면은 2-1. 요 환매 특약 등기 이제 필요 없죠?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럼 4번 2-1번 말소. 그리고 자 이렇게 등기부에 보입니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등기를 보고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셔야 돼요. 갑이 을한테 팔고 그런데 환매 특약을 해서 환매 특약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해놓고 갑 앞으로 그다음에 갑이 다시 찾아가고 환매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이거 하면서 옛날에 해놨던 환매 특약 등기 필요가 없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니까 3번 하면서 2-1번은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이건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을 한다는 거. 예, 자, 이렇게 해서 환매 특약 등기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이제 기본서 나오고 할 때 심화 과정 하면서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책을. 환매 특약 등기. 환매라 함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 즉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환매예요. 다시 사오는 거. 그럼 등기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신청인, 매도인이 등기 거래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매도인이 다시 찾아오는 사람이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 방법, 동시 신청이어야 돼요. 공동은 동시 신청. 체크하죠.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면 동일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 신청만 받아줍니다. 자, 별개 신청 정보. 환매권의 설정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별개의 독립한 신청 정보에 의해 신청한다. 독립한 신청 정보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를 따로 또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신청서 내고 환매 특약 등기 신청서 두 개를 별개로 내야 된다. 별개로 내는데 어떻게? 같이 내라고. 동시 신청.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필요적 계상.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하고 매매 비용. 필요적 정보요. 환매 특약 등기할 때 꼭 써야 되는 게 내가 이제 나중에 찾아올 때 팔았던 거 다시 주고 찾아와야 되잖아요. 대금하고 그 다음에 비용도 줘야지 다시 찾아옵니다. 대금하고 비용은 꼭 써야 돼. 매매 대금하고 비용. 그 다음에 환매권 등기 실행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부기 등기한다. 잊지 마시고. 부기 등기.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 등기를 한다.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 자, 환매 특약 등기의 말소예요. 자, 찬찬히 음미하면서 등기법 하셔야 됩니다. 자, 환매 특약 해놓고 팔면서 해놓고 환매권이 없어지면 말소시킨다. 이거죠. 말소. 환매권 행사. 환매권 행사하면 어때요? 다시 찾아오는 거 얘기해요. 환매권 행사하면 등기공무원은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겨요.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환매 특약 등기를 말소합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해서 찾아갈 때는 환매 특약 등기는 무슨 말소다? 직권 말소다. 직권 말소.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환매권의 실효. 환매권 행사 이해의 원인. 여기네요. 환매권 행사 이해의 원인으로 환매권을 소멸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에서 환매 등기를 말소한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환매권 행사할 때만 직권 말소고 그 말고 나머지는 다 원칙대로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여러분들 등기부 한번 예시를 보시면 환매 특약 등기 1번의 보존 등기 소유자가 강호균 이렇게 나오고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이 누구 앞으로 원창영. 근데 원인이 뭐예요? 환매 특약부 매매 이렇게 써 있네요. 환매 특약도 하면서 매매했네. 그러면 매도인이 누구예요? 강호균이죠. 그럼 강호균이 환매권자라고 환매 특약 등기한다고. 2번 밑에 2-1 등기 원인은 특약. 됐죠? 그럼 여러분들 접수하고요. 등기 원인을 보세요. 원인 일자가 같아야 됩니다. 왜? 매매 계약하고 환매 특약은 다른 날짜 할 수 없어요. 동시에 해야 되고요. 등기 신청도 동시에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접수 번호가 똑같아요.
2번하고 2-1은 동시 신청이기 때문에 접수번호 12345 똑같죠. 접수번호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환매태약 등기의 그 내용을 보니까 권리자 기타 사항 보시면 환매대금 5천만 원이네요. 계약비용 100만 원이네요. 환매권자는 가만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환매태약 등기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말소할 때 찾아갈 때는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거기까지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환매태약 등기 보셨고, 자, 그다음 이제 신탁 등기를 볼게요.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좀 어려운 등기이긴 해요. 사실은 신탁 등기는요, 신탁 등기 책만 1000페이지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내용만. 네, 그거를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내니까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간단하게 기본 개념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거 또 나와요. 나온 거, 기출됐던 거 또 나오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정도가 이해만 된다. 그렇겠다. 납득만 되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다 우리 법을 처음 보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이제 틀을 잡고, 기본 잡고, 그 다음에 심화하고 문제풀이 하면서 점점점 완성되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놓치지만 마시고요. 하나씩 쌓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결과가 좋게 나올 거예요. 자, 신탁 등기원. 신탁이란 말의 뜻부터 믿을 신자죠. 믿을 탁, 맡길 탁자예요.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게 신탁이에요. 영어로 트러스트인데 맡기는 겁니다. 이 신탁은요, 여러분들 민법 시행을 공부하시는 명의 신탁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민법의 명의 신탁 이런 거 하는데, 명의 신탁은 불법, 무효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신탁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탁법상 신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갑이 소유자예요. 자, 갑이 을한테 이 소유권을 맡깁니다. 이 A 부동산을 맡겨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네가 관리해라. 또는 네가 대신 팔아줘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신탁입니다. 신탁. 그럼 뭘 신탁했죠? 이 소유권을 신탁을 했어요. 소유권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 맡기는 사람을 신탁법에서는 위탁자라고 해요. 위탁자. 내가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신탁에서는 무슨 표현 쓴다? 위탁자라는 표현 씁니다. 신탁법에서는 가끔 중개사 시험 문제에 민법 이런 선생님들이 등기법 시험 낼 때 신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해주시고, 신탁법에서는 명칭이 뭐라고요? 위탁자라고 표현합니다. 신탁자라는 표현 안 써요. 뭐라고? 위탁자. 위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라는. 그럼 누가 누구한테 맡기는 거다? 위탁자가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둘 사이에 신탁 계약을 해요. 신탁 계약. 신탁 계약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위탁자, 수탁자 있고요. 그다음에 신탁 관계에 또 누가 있냐면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 수익자. 그래서 이 수익자가 보통 이제 현장에 가시면 이제 금융기관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신탁도 이제 담보 신탁이 제일 많거든요. 그런 거는요. 나중에 제가 차차차 여러분들 그 단기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 개념만 잡아보세요. 그래서 신탁에서는요,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관계인이 맡기는 사람, 맡은 사람, 이 두 사이의 신탁 관계에서 수익자가 있을 수 있다고. 자, 이거 네가 관리하고 수익이 나오면 이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한테도 주고 이 사람한테 줘라. 그럼 이 수익자가 있습니다. 수익자. 그래서 신탁 관계는 위탁자, 수익자, 그다음에 누가 있다? 수탁자. 세 사람이에요. 신탁 관계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 이 수익자는요, 위탁자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네가 이거 맡아서 관리하는데, 갑이 을한테 맡겼어요. 관리하는데 이익이 나오면 너 얼마 갖고 나 얼마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익이 나오면 너 얼마 갖고 얘한테도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신탁 관계인데, 자, 우리는 이제 등기법이에요. 등기법.
그럼 신탁을 했죠? 그러면 무슨 등기하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등기 첫째 무슨 등기요? 소유권 이전. 맡기니까 관리처분권을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은 을로 이전돼요. 그래서 신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소유자는 이제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을이 신탁을 받아서 소유자가 됐지만 이게 고유재산이 아니죠. 온전히 자기 게 아니죠.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에 이 신탁 계약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제3자한테 공시될까요? 그렇죠. 이거 그냥 을이 그냥 단순히 소유자다였으면요. 제3자가 병이 을한테 살 때, 이거 을 마음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신탁 계약한 내용을 공시해요. 그리고 공시하는 이유는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요, 신탁 관계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 3자 사이의 계약이죠? 이 3자. 제3자와는 효력이 없죠. 신탁 계약은. 채권이니까,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 신탁 계약한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이거 마치 아까 뭐랑 비슷해요. 한매태약 등기랑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신탁 등기하는 이유가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럼 등기를 2개 해요. 등기를 2개 해요.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신탁 등기 2개를 하는데요. 이걸 동시에 된다 이 말이죠. 아까 한매태약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랑 동시에 있죠. 신탁 등기도 소유권 이전 등기랑 동시에 됩니다. 동시에 하는데 요 등기 측면에서 볼 때요. 신탁 등기는요. 동시에 하는데 신청서를 따로 안 내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같이 써요. 그러니까 신청서 하나에다가 2개를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매태약 등기랑 다른 겁니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 정보로 제공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요. 그리고 단독 신청이에요. 잘 나옵니다. 공동 신청이 아니라 요 등기 측면은 공동 신청인데 요것만 떼어놓고 보면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의 개념입니다. 누가? 수탁자가 단독을 한다. 이렇게 갑니다. 수탁자 단독이요. 이게 5년 전에 바뀐 건데 중요합니다. 수탁자 단독 신청이다. 신탁 등기란. 그런데 이 수탁자가 이 신탁 등기 안 한다. 안 하면 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 안 하면. 누가 안 하면. 수탁자가 안 하면. 자, 그럼 이제 등기부를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를 봐야지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소유권 보존, 소유자 갑. 이런 거였는데, 자, 갑이 을한테 맡깁니다. 그러면은 2번하고 소유권 이전, 소유자 을. 자, 신탁. 원인은 뭐라고요? 신탁. 에다가 수탁자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자, 을 이렇게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무슨 등기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 하나 더 해야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 사이에요. 신탁 계약을 하고, 이 신탁 계약한 내용이 있잖아요. 신탁 계약한 내용을 공시해야 되는데, 이 신탁 계약이요. 적으면 10페이지, 길면 50페이지예요. 이제 부동산 하실 때 신탁 원부를 보시면 이래요. 많은 건 50장입니다. 그거를 그 신탁 계약한 내용을 등기부에다 다 깨알같이 쓸 수가 없죠. 등기부에. 그래서 신탁 등기할 때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신탁 원부가 신탁 계약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탁 원부 번호를 써줘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신탁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누가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고, 이 둘 사이에 신탁 계약한 내용은 여기를 봐라 이런 얘기예요. 신탁 등기해놓고 신탁원부 2020-50호. 이 등기에서 50번째 신탁원부라는 뜻이거든요. 2020년에. 그럼 신탁원부 번호를 써줍니다.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럼 신탁원부도 등기부의 일부예요. 신탁 등기도 등기부의 일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신탁원부도 등기부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몇 번? 2번. 신탁 등기 몇 번? 2번. 2번에 순위 번호 2번에 등기를 2개를 쓰는 거라고.
아까 한매특약 등기 그림은 어땠죠? 한매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밑에 2-1 해놓고 부기 등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됐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고요. 만약에 신탁 계약이 종료됐다. 신탁 계약이 종료됐다. 그러면 무슨 등기하면 돼요? 말소 등기하면 돼요. 신탁 등기 말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해주면서, 자,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끝을 또 안 맺으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요. 갑이 을한테 맡긴 게요. 왜 맡겼냐면, 네가 좀 팔아라 그랬어. 내 거, 을 보고 네가 좀 팔아라. 그래서 을이 팔았어요. 병한테 팔았어요. 이건 뭐야? 매매. 을이 병한테 판 거잖아요.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해요. 이 등기 원인은 매매예요. 자, 그러면 신탁 관계 끝났나요? 끝났죠. 원하는 대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등기 말소해야 돼요. 올해는 또 요거 또 나온 거죠. 신탁 등기를 뭐 한다? 말소합니다. 말소하는데 이것도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신탁 등기 할 때 단독으로 했나요? 누가? 수탁자가 단독으로 했죠? 그럼 신탁 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이다. 올해도 신탁 등기 나왔습니다. 기본 개념 위주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보면요. 병의 입장에서는요. 신탁 등기된 거 샀죠? 신탁 등기된 거 샀잖아요. 근데 을한테 샀죠? 그럼 신탁 등기는 없애줘야지 이제. 병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면 이 신탁 등기를 말소해 주는데 직권 말소는 아닙니다. 신청 말소인데 누가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네, 수탁 단독 신청. 그러면 여기에 3번하고 무슨 등기요?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누가 앞으로? 소유자 누가 앞으로요? 병 앞으로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 말소시켜요. 그럼 4번하고 2번 신탁 등기 말소.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에. 그러면 요거는 깔끔하게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할 때 신탁 등기 있다고 겁먹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서 신탁 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자, 이게 신탁 등기의 일반적인 절차예요. 절차. 자, 한번 읽어볼게요. 7번의 1의 신탁법상 신탁이란,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신탁자 간의 특별한 승인관계에 의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입니다. 자, 오타가 있네요. 네,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특별한 신인관계에 의하여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권을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는 그 재산권을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수익자예요.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계약의 개념인데요. 읽고서는 뭐 이런 말 뜻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이 문장을 외우는 건 아니죠. 자, 등기 절차. 그럼 이 신탁을 할 때 등기 형태.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속한 부동산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여기네요.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안 하면요. 누가 안 하면? 수탁자가 안 하면 위탁자나 수익자가 대위할 수 있다. 대신 신청합니다. 니은번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 있다.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등기 신청 방법. 동시 신청.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됩니다. 신탁 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되고요. 동일한 신청 정보. 신탁 등기 신청은 소유권 이전 신청과 동일한 정보로 써야 된다. 자, 신청서 한 장으로 내는 겁니다. 한매택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 신탁 등기는 동일한 신청정보. 자, 그 다음에 3번 신청을 첨부 정보. 신탁 등기 신청할 때 신탁원부를 신청을 첨부해야 된다. 자, 신탁원부 아까 개념. 신탁 내용이 적혀 있는 장부를 신탁원부라고 합니다. 자, 신탁원부.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 자, 신탁원부도 등기부의 일부다. 밑줄. 신탁원부도 넓은 의미에서는 등기부다. 그럼 거기에다가 쓰는 것도 등기가 됩니다. 신탁원부도 등기부니까. 자, 4번 신탁 등기 실행 기억. 등기 신청 있는 때 그 등기는 등기록 중 동일 순위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기록하고 횡선을 구분한다. 자,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순위번호. 2번에 신탁 등기 쓴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해야 된다. 신탁원부 번호를 기록한다. 되셨습니까? 신탁 등기할 때 꼭 뭘 써라? 신탁원부 번호 써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밑에 신탁 등기 그 예시가 나오죠. 네, 소유권 보존 등기 조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수탁자 기문탁을 하면서 그 밑에 신탁 등기 부분 보이시죠? 네, 신탁원부 제 몇 호 이런 식으로 거기가 신탁 등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두 개의 등기를 공부하신 거예요. 한매택 등기하고 신탁 등기. 공통점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동시에 되는 거. 다른 점은 뭐다? 한매택 등기는 별개의 신청서, 신탁 등기는 동일한 신청, 하나의 신청서. 한매택 등기는 하게 되면 부기 등기,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같은 번호,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되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신탁 등기까지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오는데요. 이건 끊어서 갈게요. 우리 1시간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유권 외의 권리하고 나머지 뭐 가등기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충분히 또 시간이 남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좀 이른감이 있지만 여기서 끝낼까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게 뭐였냐면 소유권 등기예요. 오늘 공부하신 게. 그래서 첫째 시간에 뭐였죠? 소유권 보존 등기. 잘 나오는 거죠. 보존 등기. 둘째 시간에 뭐였죠?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별로 계약, 수용, 상속, 유증, 진정, 명예보 각 등기마다 원인별로 특징이 있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하는 게 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한다면 같이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한매택 등기하고 신탁 등기 이렇게 하신 겁니다. 정리하시겠죠? 쭉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시간에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다음에 구분 거분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입문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인데 건강 주의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